이번 2편에서는 한국에서의 사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취업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이력서와 성장과정과 장단점 등을 정리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고 면접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와 센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력서는 회사마다 정해진 양식 또는 구인 사이트에 있는 양식을 활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맨 위에는 지원 직무와 희망 연봉, 인적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지원 직무의 경우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채용 공고의 직무명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고, 희망 연봉에는 희망하는 연간 임금의 액수 또는 지원하는 회사가 정해놓은 임금에 따르겠다는 의미의 회사 내규에 따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현재 주소, 연락처와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직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학력과 경력, 교육 수료 등의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학력사항에는 졸업한 학교명과 이수기간, 전공, 학점 등을 적어주세요. 경력사항에는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이름과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 업무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곳이 없다면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사항에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된 교육 이수사항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교육기간과 교육과정명, 교육 내용, 기관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자격사항에는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자격증 취득 일자와 자격증명, 발행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들은 최신순 혹은 중요도 순으로 작성해 주세요. 한국 기업은 대부분 일할 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문서 작성 능력을 작성한다면 여러분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회사에 보여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도 회사마다 정해진 양식 또는 구인 사이트에 있는 양식을 활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경력사항,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포함합니다. 회사에서 정해놓은 양식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분량은 A4 용지 1-2장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짧으면 지원자의 능력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기업의 구인 공고 또는 기업 사이트에 있는 인재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목이나 핵심 문장은 글의 처음 부분에 작성하고 지원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쓸 때는 상황, 목표, 행동, 결과 순으로 작성하고 여러분이 했던 역할이나 행동을 작성해 주세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해 틀린 글자가 없는지 검사해 주세요. 맞춤법 검사기를 검색한 후 원문란에 여러분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검사하기를 눌러주세요. 교정된 부분은 색깔로 표시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자기소개서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교정이 가능한 양이 정해져 있으니 문장이 잘리지 않도록 2-3문장씩 검사를 진행해 주세요.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과정 항목입니다. 성장과정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생긴 이유 또는 전공한 학과나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과정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적거나 가족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성격의 장점과 단점 항목입니다. 장점의 경우 지원한 직무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은 직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단점을 작성해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 그 단점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함께 작성해 주세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자세히 작성하면 좋겠죠? 지원하는 직무와 비슷한 경력이 있다면 경력 사항란에 수행 업무, 업무 성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과거 경력을 통해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 그 역량을 지원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관련 경력이 없다면 원하는 직무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능력 등을 작성해 주세요.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증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함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항목인데요. 해당 항목은 인사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니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동기는 여러분이 왜 이 직무와 회사를 선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직무와 회사를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회사 안에서 어떻게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하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은 기업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에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지원자의 성격, 능력, 조직 문화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기업마다 채용 절차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면접은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면접은 여러분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첫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정장을 준비해 주세요. 면접에서는 긴장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중요합니다. 밝은 표정과 바른 자세를 연습하고 영상 촬영을 통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연습해 보세요. 질문을 끝까지 들은 뒤 답변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긴장하게 되면 질문 내용과는 다른 이상한 대답을 하거나 면접관의 질문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위해 면접 연습을 통해 질문을 끝까지 들은 후 답변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답변을 할 때에는 질문에 대해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한 후 설명을 해야 면접관이 답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너무 길게 하거나 말끝을 흐리는 것, 확신 없는 모습으로 말을 한다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면접 시 서류에 적은 내용과 답변 내용이 다르다면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거나 추가 질문을 받아 면접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 받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와 면접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매우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에서는 모든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인 고용24 사이트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리고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는 기업 측에서 제공하는 구인 정보뿐만 아니라 채용 담당자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채용 행사 정보,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훈련 정보, 앞서 설명드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 준비 등의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분들의 경우 전공이 관심사 또는 직무와 일치했다면 채용정보 챕터의 일자리 찾기에서 전공과 연관된 직무의 구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검색어 창을 활용해 찾고 싶은 직종을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직종 선택 기능으로 여러분이 취업하려는 직무와 연관된 직무 정보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수한 전공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관심사에 맞는 진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 정보 챕터의 채용 행사 탭에 들어가시면
채용, 일자리와 연관된 다양한 행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취업 박람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무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니 새로운 관심사나 직무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직접 찾아가 접수하는 방법과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구직표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등 구직에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원하는 직무의 채용 공고를 안내받거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여러분의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자와 상관없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등 구직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 취약계층인 F2, F5, F6 비자를 가진 여성은 직업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센터 위치를 확인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사이트 내 외국인 지원 탭에서 외국인 생활정보 챕터를 클릭하시면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채용 박람회, 채용 공고,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특강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팁, 취업 준비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으니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공적으로 취업하시기를 바랍니다.